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어만세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쌤입니다. 저는 유정걸입니다. 나원입니다. 네, 이재식입니다. 또 안 하네. 나는 그렇게 꿋꿋이 할게. 목동의 갈무리 학원의 김정일 대표입니다. 아, 네.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소개 이거 소개. 다음 맨날 혼나. 옆에 있는 사람이 소개해 주는 거. 맨날 혼나. 영찰차. 네. 행복합니다. 저희가 몰아서 녹음하는데 4주차 마지막 녹음을 합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지난주 예고해드렸던 대로 그 여름방학 요것만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난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1학기 정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실지. 너무 짧아서 좀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송을 듣는데 여름방학 때 지금 여행 일정 잡았어 이런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해외가 막혔기 때문에 어차피 해외가 막혔어요. 지금 제주도는 흑자가 하는 말로는 100만 인파래요. 지금이요? 지금 제주도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제주도 가는데 100만 인파래요. 제주도예요? 네. 시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간대요. 국내로 많이 가시니까 골프도 해외 안 가시고 다 국내 간다고 보시고. 골프는 뭐 굉장히 그 부킹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골프 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박수. 아까 지난 시간에 여름방학 마무리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방학 동안에 이제 좀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저는 저랑 다른 원장님 얘기할 것 같아서 먼저 꼭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한 2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영역들이 다 있는데 무조건 문법 좀 이 짧은 기간에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끝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법 꼭 좀 그냥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저도 그러면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너 수학 한 문제로 집중한 시간이 얼마나 돼? 라고 물었어요. 3학년 학생들에게. 그랬더니 이제 킬러 문제이겠죠. 킬러 문제에 30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30분 문제를 못 푼 아이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른 아이들에게 일반적으로 30분 문제, 수학 30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 했더니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시간을 재봤더라고요. 전 68분이 걸렸어요 라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한 문제로 120분에서 180분까지 풀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냈니 했더니 정답을 내지 못한 경우가 더 많고 정답을 내는 경우가 더 적을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수학의 오니 한 문제에 대한 집중을 이렇게 해봐요. 제가 모의고사 이제 해설서를 보면 국어도 보지만 수학도 좀 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30분 문제 해설서를 보면 놀랍게도 A3 바닥에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바닥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많이 본 게 2바닥까지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제가 칠판에 우리 아이 고3들 수업에 뭐라고 적어두었냐면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디테일해야 된다. 적어놓고 이제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견뎌라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독서에서 어려운 질문을 풀지 못한 아이들 이제 교과학업 역량이 부족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동 영역에서 말하는 사고력, 의사소통, 상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정서나 감정적인 문제들을 조절하는 능력도 이제 역량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집중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 때 그 킬러 문제를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데까지 12분에서 한 16분 정도 그걸 하는데 그걸 틀려서 앞으로는 틀리지 않기 위해 정말로 꼼꼼하게 분석해 보는 것 그리고 또 수식 나와서 문제 그 계산 과정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 얼마나 집중해봤냐 국어로 물어봤어요. 국어로. 그래서 니들은 국어를 한 지문에 얼마까지 집중해봤냐 그랬더니
30분이 넘는 애들이 없어요. 그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정답률은 어떠냐라고 하면 수학은 뭐 주관식이니까 뭐 맞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객관식인 국어는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못 맞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좀 견뎌라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수능으로만 견디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를 풀고 재미도 없을 수 있으니까 방학에 안정지어서 이야기한다면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언급했었던 그 고전들, 현대 고전들 중에 아이들이 거북해하고 읽기 어려운 것들,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생기부에 또 쓸만한 내용이기도 하고 동시에 배경식도 쌓을 수가 있고 그럼 국어 공부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별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공학, 예술 쪽에서 우리가 좀 권해줄 수 있는 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인문학에서는 뭐 사피엔스나 총균세, 사회과학에서는 뭐 타마포드의 경제학 콘서트, 뭐 자연과학에서는 이적 유전자, 예술에서는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 이런 한 권 정도를 선택해서 교양 삼아 읽고 견디기 어려운 그 책을 한번 견뎌봐라. 방학 2주니까 한 권 정도 읽기에 좋은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견뎌라. 네. 저 사실 굉장히 그 단어 좋아합니다. 저희 견뎌라. 그 저기 교육진담 독서 방송에 견뎌야 될 책 많습니다. 견디고 싶으시면 저희 책 뭐 한 130권 뭐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견디셔야 될 걸요. 굉장히 요즘에 너무 견디는 게 힘들어 해가지고 시즌 2는 좀 덜 견디는 책들로 하고 있는데 시즌 1 견디셔야 될 걸요. 견디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할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이 방송 녹화돼서 이제 나가는 송출 시간이 8월 6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6일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말고사 끝난 아이들도 있고 그 기말고사 기간 아이들도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좀 이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보면 기말고사 일정이 뭐 밀려가지고 8월 10일 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저 그런 학교들은 이제 그 보통 15일 정도 전후로 이제 방학을 한다고 가정하면 방학이라는 기간이 2주밖에 없잖아요. 많은 학교들이 이제 좀 많은 기간이 긴 학교들이 한 3주 정도에서 4주가 좀 안 될 것 같고요. 짧은 학교들이 2주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방학은 정말 너무나 아쉽다.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좀 지친 것도 좀 약간 좀 복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또 앞으로 어떤 부족했던 것들을 좀 이제 채워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2, 3주의 텀 지나고 다시 또 2학기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아이들도 많이 혼선과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그 옛날 부모님들이 전통적으로 휴가를 많이 가는 기간이 7월 말 8월 초잖아요. 그때가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그 이제 시험을 보거나 또 다니는 기간이니까 그마저도 좀 전국적으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1번이 학습 계획서를 세우는 거라 봐요. 그러니까 단기라도 계획서를 세웠던 아이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 걸 할 수가 있는데 계획서가 없는 친구는 오늘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내일은 또 모르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이게 아주 원론적이긴 같지만 저희는 이제 그 계획을 세우는 아이와 세우지 않는 아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방학 때 아이들에게 보통 이제 학년이 올라가는 고학년들에게는 선생님과 1대1 상담을 통해서 학습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서는 그 완성도 체크를 하거든요. 그 상도 줘요. 뭐 1등급 상도 있고 뭐 거북이 상도 있고, 거북이 상은 느렸다 이런 건데 상을 다 줘요. 뭐 상품은 좀 작은 거 하나라도 주면서 동기부여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멋진 프로그램인데, 근데 중요한 건 학습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방향을 제시해 보는 거거든. 같이 학생과 우리가.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A4 한 장이든 A4 뭐 10장이든 계획서를 세우는 게 저는 단기간이라도 필요하다. 그리고 국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기간 안에 적어도 목표치 하나 정도의 문제집은 좀 풀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 갈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법이든 아니면 뭐 좀 쉬운 거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현대 소설이든 아니면 조금 전 문학 좀 깊이 있게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고전 시간하라든 보통 웬만한 문제집 한 3, 4주 정도면 한 권 다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목표치는 가지고 좀 8월 맞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음 우리가 이제 학기를 대비하면서 학원을 다니던 또 학원을 다니지 않던 학습적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걸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하고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먼저 학습 계획서가 일단 1번이고 두 번째는 저는 누누이 이거를 아이들 많이 강조하는데 스케줄러를 꼭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 잘 쓰는 친구들은 쓰면 되지만 스케줄 작성 안 하는 애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낼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습관이 안 된 친구들은 이번 방학이라도 다시 시작하면서 해보자. 요거는 제가 8월 6일이니까 저희 학원은 이제 방학이 시작한 날도 있을 테니까 학원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제 그 게시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저희는 아마 7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이걸 게시할 텐데 그래서 스케줄러를 다 쓰자고 아이들에게 약간 대회식도 할 거예요. 뭐 조그만 상품도 주고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습관을 좀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짧은 기간일수록 더욱더 철저한 계획, 실패하더라도 아이가 평생 갈 수 있는 습관적인 측면에서 좀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계획서 열심히 쓰는 성향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저 열심히 씁니다. 필기 열심히 하고. 뭐든지 그럴싸한 계획은 누구나 갖고 있어. 계획대로 안 돼 세상에. 근데 꼭 한번 우리 친구들이 자기의 한 달짜리, 3주짜리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를 좀 저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마지막 라온 원장님. 네. 저는 아까 유정걸 원장님 말씀하셨던 거에 좀 이어받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EBS I 사이트에 단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시험지 만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방학 동안 특히 고3 학생들이 약점을 보완하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 틀린 부분들 오답 노트를 자연스럽게 AI로 만들어준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국어만 있는 게 아니고 전 과목 다 있고요. 수능 기출 그리고 평가와 학력 평가 다 있는데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국어에서 보면 국어, 그다음에 독서 영역 선택하고 그다음 과학기술 선택해서 사실적 이해 문제,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문제 같은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학 기간이라는 기간은 약점을 채우는데 방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기회로 삼으면 고3 같은 경우는 곧바로 또 9월 모평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9월 모평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들 모르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서비스고 사실 저도 학생들 개별적으로 원하면 이걸 만들어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EBS인데 너희가 프린트하기 어려우니까 나는 마음대로 프린트할 수 있으니까 적어서 내면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해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활용하면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고요. 이건 고3만이 아니고 1, 2학년 문제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서 방학 때 이걸 통해서 많이 틀렸던 거, 많이 어려워했던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상시에도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거든요. 예. 정말 좋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은 그 국어학원을 보내고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은 모의고사 시험지 2개, 그다음에 내신 시험 2개를 가지고 이 선생님의 내가 내 아이를 보내고 있는 이 학원이 이 선생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것 딱 보면 1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딱 분석을 하고요. 분석을 하고 무서운 사람 여기에 따라서 문제를 배치를 해주잖아요. 네.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끝이 나요. 이게 내용이 아니라 행동 영역 중심으로 취약점 보완해지면 이게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오르거든요. 정말 좋은 거. 이게 생긴 지가 한 15년, 20년 됐어요, 사실. 네, 근데 이거 그게 저도 이제 봤는데 빅데이터 기반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게 많이 써보셨어요? 저는 써보지는 않고 이제 보기만 하고 좋다는 했는데. 전 이걸 교재로 만들어서 개별 학생들로도 주기도 나눠주고. 했고 수업용 교재로도 썼어요. 제가 아까 그 여담으로 그 요정 원장님께서 그 문제 유형별로 분석한 교재는 없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 이거 잘 쓸 줄 알았어요. 저 이거 많이 쓸 줄 알았어요. 이거 정말 좋거든요. 저 재정반 시절부터 썼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학원 관계자들도 이거 봐요.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 정말 좋아요. 네. 이번에 너무 좋고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네. 이제 꾸준히 꾸준히 좀 잘 쓰면 되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건 진짜 여담인데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AI 기반의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펀딩을 받겠다. 그래서 지금 20억을 모아서 이걸 막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형,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도 참여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해서 제가 있는데 나중에 계속 얘기하다가 형, 세상에 가장 돈이 많은 집단이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육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게 누구라고 생각했더니 뭐 한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제일 많은 데가 누구라고 생각했더니 대성? 내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형, 교육부야. 20조를 써. 20조. 1년에 20조를 써요. 그래서 못 이겨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국가 기반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데이터베이스 기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 온라인 강의도 그렇고 온라인 강의도 뭐 개인적으로 뭐 제가 줌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부가 줌 쓰면 줌이야. 그게 제 논리예요 언제나. 근데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지금은 별로,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거를 강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에 대한 서열화에 대한 어떤 흐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는 사람이 써라라고 하는 거고, 오늘 이 방송에서 오픈됐으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답노트를 만들기 위한 국가 단위의 데이터베이스고, 이게 쌓이면 나중에 대한민국은 이걸 기반으로 AI적 형태의 학습 코칭, 학습 컨설팅, 학습 내용을 갖다가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정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문제 유형, 이건 당연히 문제 유형별, 그 다음에 틀린 학생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교재 베이스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은 지식을 위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은 개별적으로 틀린 학생들을 모아가는 귀납적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깜짝 싶습니다. 놀랐어요. 옛날에 보고 나서 이렇게까지 해놨구나.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옛날에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요즘 더 많이 발전했나 보네요. 아니 이게 어느 정도이냐면요. 난도 조절도 돼요.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이 말씀 하면 또 안 되는데 문항수 조절. 천재교육에서 이렇게 AI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직 천재교육에는 제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차마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그쪽은 돈을 많이 써서 제가 차마 얘기를 못했는데 어쨌든 천재교육도 비슷한 걸 만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기업이 비슷하게 만들어봤자 어차피 공적인 재화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AI 기반의 그 학생의 개별적인 형태의 오류적 형태는 전부 다 이걸로 수렴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면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되냐, 이제 입시 전체로 놓고 본다면 국영수 전체가 다 있지만 이제 전 국어만세니까 국어에 한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우리 갈머리 형님이랑 똑같은 태도예요. 문법을 정리해야 된다. 이거는 의무적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해. 특히나 이거를 정리해야 될 게 누구냐면은 고1, 고2, 그 다음에 중3, 중1, 중2 반드시 정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택 수능 체제 하에서 거대한 변화가 생길 것 같다는 저는 예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준 변환 점수라든가 이 내용들을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 봤을 때 수능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과목이 언어와 매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학의 미적분과는 굉장히 다른 맥락으로 언어와 매체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거의 필수적 형태로서 문법에 관련된 수요가 대단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공부하는 과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추천해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녹화 방송분 첫 번째 때 뭐 이렇게 책 저희가 막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때도 저희가 한번 신청을 하시면은 이 청취자분들께 이벤트로 이 책 드리고 동영상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빨리 다 없애야 돼요. 이거 빨리 이 책, 당연히 무료죠. 저는 이제 어차피 이 책은 다 무료로. 모두 먹는다. 요거는 방송 대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대표님 그 몇 권이나 부실 생각이신지. 저희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데. 내가 왕창 한번 해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남아있는 게 별로 좋아요, 없고. 100번만. 지금 제가 사실 이 생각을 말하다 이 출판사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자분하고 그 책을 하거든요. 혹시 상식 속의 철학, 상식 밖의 철학이라는 책, 이진경님 책. 그 책이 이제 조만간 저희가 다시 나오거든요. 수학에 관련된 책이랑 같이
재출판이 돼서 나오는 거라 그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그리고 교육 진담도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또 이쯤 되니까 뭐 또 저희가 그렇네요. 이벤트도 해야 되는데 뭐 진짜 이벤트라고 그렇다. 해봤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뭘 드리는 거죠. 다음에 이벤트 한번 저희가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네. 이주식 대표가 뭐 단단한 오답 노트 오답 노트 날 판단했네. 어마어마한 건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네. 조심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